안녕하세요, 오프로입니다. 여러분, 비거리의 핵심은 골반의 회전과 지면 발력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백스윙 때 꼬임이 다운스윙으로 전환될 때 골반이 회전하면서 꼬임이 더 극대화되고 지면을 밀어주는 수직력이 생기며 클럽이 총알처럼 튕겨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골반 회전과 지면 발력을 일반 아마추어 분들이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아주 많을 거예요. 어디서 이렇게 하라고 하던데 방법도 잘 모르겠고 따라 해봐도 큰 효과보다는 와이파이 구지를 얻게 되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 보시고 최소한의 노력으로 모든 분들이 가능하도록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운스윙의 두 번째 단계 P6와 P7 임팩트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만 하다가 왜 오늘은 두 개 한 번에 하냐고 하실 수 있는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P7은 별로 할 게 없어요. P1부터 P6까지 잘 이루어지도록 충분히 연습한다면 강력한 임팩트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앞에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이해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정주행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럼 레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6란 백스윙을 하고 P5를 지나서 다시 샤프트가 P2 때와 같이 수평이 되는 지점입니다. 이때 P7은 임팩트 지점이고요. 아마 P5 동작이 잘 나온다면 P6는 굉장히 쉬울 거예요. P6는 P5에서 증폭시킨 에너지를 폭발시키는 폭발의 시작점입니다. P7은 응축된 힘이 완전히 폭발하게 되는 지점이고요. 모두 아주 중요한 단계인데요. 지금부터 이해를 위해서 동작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지만 모든 동작은 한 번에 빠르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유의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P5 지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백스윙을 하고 P5 왼팔이 수평이 되고 무릎이 정렬이 된 상태. 자, 여기서 P6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겠죠. P5까지 완전히 굽혀져 있던 오른 팔꿈치는 여기서부터는 서서히 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겨드랑이의 압력이 절대 이렇게 풀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몸에서 발생시킨 에너지를 헤드 끝에 전달을 해야 하는데 팔이 이렇게 헐렁헐렁 하다면 에너지가 팔을 통과해서 헤드까지 가지 못하고 다 흩어져 버릴 거예요. 방향성도 잃게 될 거고요. P6 지점에 도착했을 때 측면에서 보시면 자, P5 때는 정렬이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P6 지점에 도달했을 때는 엉덩이가 측면에서 양쪽 엉덩이가 살짝 다 보여야 돼요. 다 보일 정도로 회전이 되어야 하고 정면에서 볼 때 P5와 마찬가지로 엉덩이는 수평에 가깝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척추각은 여전히 유지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와 동시에 익스텐션이 시작이 됩니다. 익스텐션이란 굽혀져 있던 다리와 고관절, 옆구리, 팔까지 모든 게 쫙 펴지는 동작을 말합니다. 그리고 클럽 헤드의 위치는 테이크어웨이 때와 마찬가지죠. P6까지 왔을 때는 양손과 같은 선상에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이때 헤드의 각도는 이렇게 일자로 세워져서 손등과 거의 일치하도록 만들어주면 되고요. 일자로 세워져서 손등과 일치하거나 클럽이 아주 살짝 닫혀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가 P6 동작이고요. 그 다음 P7 단계에 접어드는데요. 80% 정도 익스텐션이 진행된 상태에서 임팩트가 일어나게 됩니다. 익스텐션에 대해서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모든 게 쭉 다 펴지는 과정이에요. 이때 오른팔도 당연히 힘차게 펼치려고 노력하는 중이어야 하는데요.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오른팔 익스텐션이 끝까지 진행되지 않는 아마추어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중에 따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다시 P7 때는 익스텐션이 80%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아직 펼쳐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오른팔도 임팩트 때는 살짝 굽혀진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게 정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팔 전완부와 샤프트가 거의 일직선상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면에서 왼팔과 샤프트가 일직선상에 위치하게 되고요. 왼쪽 어깨는 오른쪽 어깨보다 살짝 올라와 있는 게 정상입니다. 더 긴 클럽일수록 더 올라와 보일 거예요. 볼의 위치가 왼쪽으로 이동을 하니까요. 간혹 왼쪽 어깨가 올라가는 게 회전이 막히는 게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세계적인 선수들 스윙만 봐도 쇼다이언이 아니고는 P7 때 왼쪽 어깨가 오른쪽 어깨보다 다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양쪽 엉덩이가 측면에서 P6 때처럼 보이고 있다면 회전이 절대 막힐 일은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P6에서 P7까지에 대한 기준인데요.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핵심은 골반의 회전과 익스텐션입니다. 나머지 동작들은 이 전의 구간에서 충분한 빌드업이 있었기 때문에 알아서 잘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도 하나하나 최대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린 건 여러분이 스스로 체크를 할 수 있도록 알려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 강의에서 골반을 회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뤄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방법과 원리를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골반을 회전하려고 P4에서 P5로 진행할 때 왼쪽 다리를 처음부터 펼치려고 한다든지 왼쪽 골반을 움직이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10중 8구 배치기가 나오게 됩니다. 왼쪽 골반이 움직이려면 왼쪽 골반을 움직여야 하는 거 아니야? 분명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납득이 가실 거예요. 자, 일단 답부터 알려드리자면 비밀은 오른쪽 다리에 있습니다. 굉장히 뜻밖이죠. 어떤 분들은 이것만 듣고 머리를 망치로 때려 맞은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골반이 회전할 때 오른쪽 허벅지가 양쪽 다리 사이로 내회전을 해줘야 왼쪽 골반이 잘 회전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기게 됩니다. 왼쪽에 있는 골반이 잘 움직이려면 오른쪽이 도와줘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걸어갈 때 오른발을 디뎌야 왼발을 디딜 수 있잖아요. 자, 오른발을 이렇게 디뎌야 왼발을 디딜 수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뒤에 디딤발이 없다면 양발을 사용해서 걷기가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한 발로만 디딜 수는 없으니까요. 다들 이제 완전히 이해가 가셨을 거예요. 골반으로 예를 들자면 얘가 따라 움직이질 않는데 왼쪽 골반이 혼자서 움직일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오른쪽이 같이 들어와 줘야 왼쪽이 자연스럽게 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설명과 비유라면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고 지금 한번 잘못된 동작을 따라 해보시길 바랍니다. 인위적으로 오른쪽 허벅지가 돌아가지 않게 자 이렇게 오른쪽 허벅지가 돌아가지 않게 정면을 보도록 만들고 힘을 준 상태에서 왼쪽만 돌려보는 거예요. 계속 돌리다 보면은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절대 골반이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골반이 회전하려면 오른쪽 허벅지에 내회전이 필요하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회전을 해야 되는데 무릎을 집어넣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랑은 다른 얘기예요. 무릎을 집어넣는 게 아니고 허벅지가 안쪽으로 돌아가는 느낌. 그런데 허벅지 자체가 돌리기 벅찬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런 분들은 미끄러운 바닥이나 또는 발바닥이 미끄러질 수 있는 어떤 종이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거를 깔아놓고 이렇게 오른발을 짚고 이렇게 돌리는 연습을 많이 해주세요.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근육이 생기고 몸이 적응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골반의 회전이 원활해졌다면 익스텐션은 쉽게 할 수 있어요. 골반이 돌아가고 내 몸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힘껏 점프를 뛰어주면 되는데요. 조금 더 상세한 방향을 알려드리면 나의 왼쪽 엉덩이를 대각선 위쪽 방향, 이쪽 방향으로 힘껏 차 올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백스윙에서 모인 에너지가 그리고 다운스윙 전환에서 더 증폭된 에너지가 아주 강하게 폭발하게 될 겁니다. 이런 메커니즘이 몸에 익는다면 힘이 약하거나 체구가 작은 사람도 분명히 장타자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레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누가 봐도 남부럽지 않은 스윙이 완성되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눈으로 보기만 하고 생각만 하고 너무 어려워 보여서 도전을 못하고 있다면 집에서라도 제 커리큘럼 영상 중에 가장 만만해 보이는 것부터 차근차근 실행으로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동기가 행동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이 동기를 유발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해보지 않으면 변화할 수 없습니다. 꼭 실행해 보시고 어려운 게 있다면 댓글에 질문해 주시기 바랄게요. 레슨이 지름길이 될 수 있어도 그 레슨을 내 것으로 만드는 지름길은 없습니다. 저는 마지막 P8과 P9 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